저는 12년 동안 디저트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디저트를 만드는 일이 정말 좋았고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기대보다 훨씬 잘 됐던 순간도 있었고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건강도 함께 지켜야 한다는 것을 조금 늦게 알았습니다. 디저트 매장은 대부분 주말과 시즌에 바쁘고 수작업 특성상 주말이 다가오면 밤샘 작업은 필수였어요. 바쁘면 끼니를 거르고 야식으로 몰아먹기도 했고요. 특히 손습진과 염증, 두드러기가 만성으로 이어지면서 약 없이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을 만큼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고민한 끝에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지금도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저는 아직도 먹는 걸 정말 좋아하고 요리하는 것도 정말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손님들에게 더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어주기 위해 고민했다면 이제는 그 정성을 제 식습관에 써보려고 합니다. 맛은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조금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찾고 그 변화가 정말 제 몸에도 도움이 되는지 직접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에 여유가 생기다 보니 가장 먼저 바꾸고 싶었던 건 식습관이었습니다. 매장을 운영할 때는 늦은 밤까지 일하는 날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야식과 배달 음식이 일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살도 많이 찌고 생활 패턴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기보다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불면증이 있었는데 오랜 시간 무리해서 일하다 보니 증상이 더 심해졌고 습진이나 두드러기, 염증, 부종 같은 문제들도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 몸은 왜 이렇게 반응하지?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운동할 때 체중계나 인바디로 몸의 변화를 확인하듯이 식습관을 바꾼다면 혈당도 함께 기록해보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요즘은 제가 먹는 음식과 수면, 컨디션이 제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혈당을 하나의 지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답을 찾은 건 아니지만 제 몸에 맞는 식습관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장을 자주 보는 편이에요. 배달 음식을 줄이는 것도 이유지만 집에 재료가 있으면 생각보다 집밥을 훨씬 자주 해먹게 되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귀찮은 날은 많아요. 그래도 예전처럼 귀찮으니까 시켜 먹자 보다 있는 재료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날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리할 때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하는 편은 아니에요. 예전에 디저트를 만들 때도 그랬고 집밥도 마찬가지예요. 먹어보고 조금 줄여보고 다른 재료도 넣어보고 그렇게 제 입맛에 맞게 바꾸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디저트를 정말 좋아해요. 신기하게도 많이 단 건 또 잘 못 먹습니다. 매운 음식도 정말 좋아하는데 짠 음식은 또 금방 물려요. 그래서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집에서 제 입맛에 맞게 조금씩 바꿔가며 요리하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식재료에 관심이 많아졌고 조리도구나 그릇 구경하는 것도 정말 좋아해요. 혼자 사는데 냉장고가 2대입니다. 냉동실도 항상 꽉 차 있고요. 아마 앞으로 영상에도 자주 등장할 것 같아요. 지금도 이미 집에 재료가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있는 재료부터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재료를 사면 여러 가지 요리로 바꿔 먹어보고 제철 식재료도 자주 사고 대용량으로 사서 조금 더 가성비 있게 먹는 것도 좋아합니다. 디저트 가게를 오래 해서 그런지 맛없는 건 잘 못 참는데 그렇다고 건강 때문에 평생 참으면서 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 목표는 맛있고 오래 먹을 수 있는 집밥을 만드는 겁니다. 요즘은 식습관을 바꾸면서 혈당도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혈당을 낮추려고 측정하는 건 아니고 운동할 때 인바디 재는 것처럼
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잠을 잘 잔 날과 못 잔 날이 다르기도 하고 컨디션에 따라 반응이 꽤 달라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점심 먹은 뒤 식후 혈당을 재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자동화 앱 중에 편한 앱은 발견을 못해서 일어나고 영양제 먹고 공복이랑 식사 뭐 했는지, 식후 1시간 정도 후에 혈당은 어떤지, 식후 2시간 뒤에 혈당은 어떤지 이렇게 수동으로 기록해서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맛있으면 끝이었는데 요즘은 맛있는 것도 중요한데 먹고 나서 몸이 편한지도 같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소화는 잘 되는지, 금방 배고파지지는 않는지, 괜히 졸려지지는 않는지. 근데 그런 것들이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음식이 맛있는가? 먼저 생각했다면 요즘은 맛있는데도 내 몸도 편할까? 이것을 같이 생각하게 됐어요.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먹을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 요즘은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건강한 식단을 만드는 것보다 계속 먹을 수 있는 식단을 만드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일주일 하고 끝나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평생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혈당을 기록하기 전부터도 건강에는 관심이 많았어요. 어디선가 좋다고 들으면 한 번쯤 꼭 사게 되더라고요. 저당 소스도 이것저것 사보고 저당 간식도 많이 먹어보고 음료 대신 마시려고 단백질 쉐이크도 정말 많이 사봤습니다. 지금도 창고에 브랜드별로 모아둔 것만 해도 몇십 개가 돼요. 디저트를 오래 만들다 보니 설탕 대신 사용하는 대체당에도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직접 디저트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종류별로 하나씩 사 모으다 보니 어느새 집에 꽤 많이 쌓였어요. 요즘은 그런 재료들을 활용해서 맛은 최대한 살리고 조금 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레시피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침에 먹은 들깨 바게트가 사워도우라서 성분이 깔끔해서 그런지 혈당 반응도 굉장히 안정적이네요. 아보카도도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외부 일정이 있어서 밖에 나가고 있는데요. 요즘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비가 와서 우산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아직도 피부가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그래도 예전처럼 무조건 약으로 버티기보다 생활 습관도 같이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러서 채소도 저렴하게 구매했어요. 식습관 하나 바꾼다고 갑자기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씩 해보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몸을 잘 알아가는 거니까요. 좋다는 것들을 무조건 따라한다기보다 내 몸에 정말 변화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도 남겨두고요. 오늘도 치료받고 왔고 아직까지 완치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꽤 많이 호전되었어요. 요즘은 건강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게 아니라고 하고 보다 보면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다 그대로 따라한다기보다 제 몸에 어떤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항상 건강하게 먹는 건 아닙니다. 저도 야식도 먹고 여전히 디저트도 먹고 친구들 만나서 외식도 하고 2차, 3차까지 배 터질 것 같이 먹고 소화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날도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런 날들도 많을 거고 그런 날들도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저는 궁금한 게 있으면
꿈에도 나올 정도로 궁금한 걸 잘 못 참는 편인데요. 그래서 같은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조금 다른 게 있다거나 궁금증이 생기면 비슷한 제품을 여러 개 구매하기도 해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런 제품들도 창고 하나씩 털어서 비교해보고 기록해두고 싶어요. 단백질 쉐이크도 맛이 정말 다 다르고 대체당도 요리하면 특성이 전부 다 다르거든요. 제가 디저트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건강 전문가가 되는 게 목표는 아닙니다. 오히려 맛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먹을 수 있을까? 그걸 같이 고민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참는 것도 못하고 무조건 건강식만 먹는 것도 못합니다. 맛있는 것도 먹어야 하고 건강도 챙겨야 하고 그러다 보면 실패를 하기도 하고 그럼 또 다시 만들어보고 그런 현실적인 기록들이 될 것 같습니다. 실패하면 실패한 레시피도 맛없었다고 그대로 공유할 거니까요. 원래도 하나를 파기 시작하면 깊게 파는 걸 좋아해서 기록해두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디저트 가게를 할 때도 레시피를 수정하고 조금씩 바꿔가면서 기록해둔 게 공책이 여러 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기록의 대상이 디저트가 아니라 제 몸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었는지, 컨디션은 어땠는지, 잠은 얼마나 잤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기록하는 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달달한 디저트를 조금 먹었더니 오전에 비해서 혈당이 조금 더 올라왔어요. 체열식 혈당 측정기는 조금만 잘못하면 이렇게 에러가 나요. 그러면 여러 번 다시 찔러야 해서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다행히 혈당이 조금씩 내려오고 오늘 하루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록을 다 해뒀어요. 오늘 하루 기록한 혈당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오전 8시에 일어났고 약 14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한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공복 혈당은 90이었어요. 첫 끼는 성분이 비교적 깔끔한 사워도우 바게트랑 아보카도를 먹었습니다. 바게트 속에 탄수화물이 있긴 했지만 아보카도에 지방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같이 먹었을 때 혈당이 비교적 덜 오르더라고요. 식후 1시간 뒤 혈당은 120이었고 2시간 뒤에는 120이었습니다. 대략 30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외출할 일이 있어서 병원을 다녀왔고 그리고 오후쯤 다시 혈당을 측정해 봤는데 97까지 거의 공복 혈당에 가까운 수치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밀가루가 들어간 해물 우동을 먹었습니다. 우동 속에 새우랑 오징어 같은 단백질이 있는 식품을 같이 섭취했지만 단백질을 조금 더 추가해서 먹고 싶어서 달걀 후라이를 하나 올려 먹었어요. 식사를 끝내고 나서 배는 적당히 부른데 뭔가 단 게 땡기더라고요. 왠지 지금 안 먹으면 밤늦게 간식으로 먹게 될 것 같아서 늦게 먹는 것보다는 저녁 식사 후에 바로 먹고 공복 시간을 좀 길게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식후에 초코칩 마들렌 2개를 먹었습니다. 곁들여서 먹은 음료는 카페인을 끊으려고 요즘 노력을 하고 있어서 아이스 오르조를 함께 마셨습니다. 첫 끼에는 당류 섭취가 거의 없었지만 저녁에는 달달한 디저트까지 먹었어요. 그래서 혈당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습니다. 식후 1시간 뒤에는 혈당이 50 정도 상승했고 2시간 뒤에는 100 정도로 꽤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혈당을 측정했을 때는 92였어요. 아침 공복 혈당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취침 전에 혈당이 공복 혈당과 거의 비슷한 수치까지 내려와 있으면 다음날 아침에도 혈당 반응이 비교적 안정적인 경우가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반대로 밤늦게 간식을 먹거나 야근을 한다거나 피곤한 경우 그럴 땐 다음날 오전 공복 혈당 수치가 좀 높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첫 끼와 저녁 식사에 둘 다 밀가루가 들어간 음식을 먹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조합하는지, 뭐와 함께 먹는지에 따라서 혈당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 몸에 직접 비교해 볼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 몸속에서 혈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